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이제 또 한 주가 다 지나갔네요. 오늘 좀 날씨가 많이 흐리죠. 주말에 뭐 비 소식도 있고, 지금 뭐 코로나도 지금 뭐 일파만파 그 확산세가 지금 정점을 찌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말은 비도 오고, 뭐 지금 코로나도 지금 뭐 심각한 편이니까 웬만하면 집에서 방콕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ESG 뉴스 브리핑이고요. 이번 주말에 제가 좀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가상자산, 즉 비트코인과 ESG 경영을 관련시켜서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또 관심 있는 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ESG 뉴스 브리핑 첫 번째 뉴스는 포스코 케미칼이에요. 포스코 케미칼이 지금 현재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는 인터배터리 2022라는 그 한마디로 이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다 참가하고 있는 이 전시회에 참가를 해서 이 독자적인 배터리 소재 기술을 지금 선보였다고 합니다. 이번에 선보인 내용 중에 주목할 만한 것이 바로 단입자 양극재 소재하고, 또 하나 니켈의 함량을 극대화한 N96 하이니켈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의 소재가 좀 주목된다고 해요. 일단 그 단입자 양극재는요, 니켈과 코발트와 망간 등등의 여러 원료를 하나의 이 입자 구조로 결합을 해가지고 강도와 이 안정성 차원에서 좀 배터리의 사용 수명을 높이려고 노력했다는 그러한 소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단입자 양극재의 특징은 뭐냐면 안정성, 특히 열과 관련된 안정성을 높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사실 지금 전기차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 화재 사고잖아요. 그러니까 이 폭발 사고, 화재 사고의 가장 큰 문제가 이 그 양극재와 음극재의 그런 어떤 이 들어가는 소재들이 좀 어떤 화학적으로 안정성이 좀 미약하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리튬이온 같은 경우는 좀 열에 좀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는 좀 화재 사고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좀 포스코 케미칼은 조금 더 이제 양극재 소재를 좀 이 사용 수명을 높이고, 열에 관련돼서는 좀 안정화된 그런 화학 구조를 높여서 배터리의 수명을 좀 장기화하는 그러한 전략을 써서 단입자 양극재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주 무기로 제시한 게 하이니켈 N96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 배터리 소재는 한마디로 하이니켈, 니켈의 함량을 최극단으로 지금 높인 거라고 합니다. 완성차 업체들과 이제 배터리사들이 포스코 케미칼에 이제 주문하는 것 가운데 이 하이니켈 배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세부적인 스펙에 맞추어서 니켈의 함량을 고도화 시켜가지고 만든 N96 하이니켈 제품까지 이제 이번 전시회에서 선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전고체 전지용 양극재, 그리고 리튬 메탈 음극재, 그리고 또 전해질 등등 해서 이 포스코 케미칼이 지금 뭐 전반적으로 배터리 소재에 관련돼서는 거의 다 지금 제조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전고체 배터리인데요. 이제 기존의 액체 상태의 전해액 대신에 이제 고체 전해질을 활용해가지고 이 안정성, 배터리의 안정성과 에너지 밀도를 확 높인 그러한 이제 차세대 배터리인데요. 앞으로 이러한 전고체 배터리를 어떻게 개발하겠다 하는 그런 로드맵을 제시했다고 해요. 지금 포스코 케미칼이 뭐 양극재에 들어가는 전고체, 그리고 또 그 인조 흑연을 또 개발했죠. 그래서 인조 흑연에 기초한 음극재까지 지금 전반적으로 이 배터리의 핵심 소재의 이 밸류 체인을 지금 강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이제 그럴 수 있었던 이 주요 배경은 이 포스코가 사실은 이 양극재의 원료인 그 리튬 그리고 니켈, 이 리튬과 니켈을
확보할 수 있는 그 아르헨티나의 그 광산들을 지금 아예 그냥 매입을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지금 음극재 원료는 이 포스코가 이 천연 흑연 뿐만 아니라 이 구형 흑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흑연들에 또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인조 흑연의 원료인 뭐 침상, 코크스도 지금 직접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 한마디로 이 포스코 그룹 전체가 이 배터리 소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음극재, 양극재 원료가 가지고 있는 광산도 매입을 하고, 그 원료를 또 직접 만들 수 있는 생산 공장도 지금 이미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여서, 포스코 케미칼이 사실은 이제 배터리 소재를 만들어내는 전반적인 공급망을 전체 공급망을 지금 거의 다 확보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포스코 케미칼은 이 원자재를 가진 이 광산 자체를 매입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기술력도 있지만 이 원자재를 확보해 놨다라는 측면에서 이 지금 포스코 케미칼이 다 다른 그 배터리 소재 업체들에 비해서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는요, 태경 케미칼입니다. 태경 케미칼은 제가 오늘 처음 소개해 드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뉴스를 전달하기 위해서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이 태경 그룹에 이제 태경 산업이 있고 태경 케미칼이 있고 뭐 태경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 자회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태경 그룹이 상당히 큰 대기업이고 이제 그 밑에 있는 계열사 가운데 하나인 태경 케미칼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태경 케미칼은 사실은 이제 주로 국내 최대의 고순도 액화탄산가스 제조 회사라고 해요. 그래서 주로 하는 그 업이 뭐냐면 반도체 세정액, 그리고 이제 선박 건조용 용접 가스,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사용되는 액화탄산가스를 주로 이제 생산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또 압축하고 냉각하면은 바로 드라이 아이스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 태경 케미칼이 제조하는 것은 바로 액화탄산가스고, 이 액화탄산가스를 냉각시킨 드라이 아이스도 지금 상당히 많이 제조하고 있는 그런 우리나라의 굴지의 회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 태경 케미칼이 액화탄산가스와 드라이 아이스를 연간 35만 톤을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자, 그런 이 태경 케미칼이 사실 작년에 지금 탄산가스, 드라이 아이스 수요 증대로 인해서, 그리고 또 가격이 인상됐다고 합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서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그 성장세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새벽 배송, 그러니까 이 택배 시장의 성장으로 인한 드라이 아이스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 드라이 아이스 가격 또는 탄산가스의 가격이 지금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시장 상황에 맞춰서 태경 케미칼이 이 드라이 아이스 설비 투자를 지금 감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도 지금 탄소 저장 탱크를 증설을 해서 드라이 아이스의 수요를 더 이제 맞춰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태경 케미칼이 신규 탄산 원료 가스의 공급처를 확보를 하고 드라이 아이스의 신규 거래처를 발굴을 하는 것, 이런 등등을 통해서 수익성을 크게 개선시킬 전망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태경 케미칼이 가지고 있는 또 장점이 뭐냐면은 드라이 아이스의 세척 장비라고 해요. 태경 케미칼이 올해 주력 사업으로 지금 공격적으로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드라이 아이스 세척 장비에 대한 투자를 강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드라이 아이스 세척 장비라는 것은 뭐냐면 세척할 대상물을 일단 세척을 한 다음에 2차 오염 물질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폐 처리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이 환경 친화적인 장비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 드라이 아이스 세척 장비가 그렇게 널리 알려지지도 않았고 이게 수요가 크지도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ESG 경영 성과나
경영 평가가 이제 강화됨으로써 이제 각종 그 화학기기들 또는 뭐 찌든 때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하는 그런 플랜트 있죠. 공장에 이 화학 공장 뭐 또는 뭐 금형 공장, 자동차 공장 등등 해가지고 이런 공장에서 이 오폐수의 처리 비용과 이런 어떤 환경 문제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드라이아이스 세척기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드라이아이스 세척기기에 대한 수요가 크게 지금 증가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투자를 올해 좀 크게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ESG 경영이 이제 강화되면 될수록 드라이아이스 세척 시장의 수요가 커지면서 이 시장은 이제 ESG 경영의 흐름과 같이 가겠죠. 그러니까 태경 케미칼에서 추구하고 있는 드라이아이스 세척 장비 시장이 이제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태경 케미칼이 이 시장을 선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라고 평가할 수 있겠어요. 네, 네 번째 뉴스는요, 롯데 칠성 음료예요. 오늘 나온 소식을 보니까 롯데 칠성 음료가 한국 산림복지진흥원과 이제 손을 잡고 탄소 중립 실천과 숲을 조성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네, 이번 MOU에서는요, 이제 지구의 이제 기후 변화를 이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 기획됐다고 해요. 이제 지금 롯데 칠성 음료가 최근에 지금 꾸준히 벌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라벨 음료거든요. 그래서 이제 칠성 사이다도 무라벨로 하고 있죠. 그 음료의 소비가 건강한 환경을 위한 이제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산림 복지 서비스 개선 등으로 이어지는 어떤 ESG 활동에 동참을 하겠다고 해요. 이번 MOU를 통해서 롯데 칠성 음료는 내년 3월 말까지, 그러니까 2023년도 3월 말까지 이 1년 동안 전국의 하나로마트 있죠. 농협 하나로마트의 점포에서 무라벨 칠성 사이다 에코가 들어갑니다. 300ml 기획 패키지를 출시해서 판매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같은 소비자는요, 칠성 사이다 에코로 나오는 이 제품을 이제 구매를 하는 것으로 숲 조성을 위한 기부 활동에 참여가 저절로 된다고 해요. 그래서 롯데 칠성 음료가 이제 이 판매 수익금을 통해서 그 기부금을 한국산림진흥원에 이제 주면은 이 한국산림진흥원에서 나눔 숲 조성을 위한 그러한 그 노력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냥 사 먹기만 하면 돼요. 이 칠성 사이다 에코로 나오는 무랄벨 칠성 사이다를 이제 우리가 구매를 하기만 하면은 자동적으로 이게 이제 그 새로운 숲을 조성하는 기부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좀 짧지만 제가 빨리 지금 ESG 브리핑을 끝냈고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불금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